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 근무 중인 영상의학과 의사 이은채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CT, MRI, 엑스레이 영상의 정확한 판독과 초음파 검사 시행 및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늑골골절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흉벽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었고 정상으로 보일 때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추가 검사를 권유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검사 중에 아픈 부위를 어느 정도 눌러봐야 해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검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임상적으로 늑골골절이 매우 의심되는 환자들은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고 영상의학과로 보내주십니다. 이때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으로 보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초음파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금 복잡한 내용을 초반에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일부만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검사를 포함한 진단검사들의 정확도와 관련된 개념들인데요. 진단 정확도에는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개념이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실 테니 오늘은 민감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A라는 질병을 진단하는 B라는 검사가 있고 B 검사의 민감도가 60%인 검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 질병을 가진 100명의 환자가 B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100명 모두 A 질병이 맞다고 바른 결과를 내줄까요? 민감도가 100%인 검사라면 100명 모두 A 질병이 맞다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민감도가 60%인 검사는 실제 그 질병을 가진 100명 중 60명 정도까지를 A질병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40명은 그 질병이 있는데도 그 검사로는 정상으로 진단이 되는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위음성 혹은 거짓 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비검사의 능력은 이 정도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감도가 좀 더 높은 검사인 다른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감도가 90%인 C 검사를 A 질병을 가진 사람 100명에게 시행하였을 때 이들 중 90명이 A 질병으로 올바르게 진단되고 10명은 정상적으로 진단됩니다. C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결과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A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늑골골절이 없어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늑골골절이 많이 의심되어서 이러한 위음성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으로 추가 검사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늑골골절이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경우는 지금처럼 늑골 가운데에 어두운 음영이 가로질러서 늑골 음영의 연결성이 소실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영상은 매우 자명한 영상이고 대부분은 이보다도 더 명확하지 않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측의 환자처럼 엑스레이에서 늑골골절이 의심되는 부위가 없다면 실제로도 환자에게 늑골골절이 없을까요? 실제로 늑골골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늑골골절이 있지만 위음성인 결과가 나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로 늑골골절을 진단하는 민감도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논문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의 늑골골절 진단에 대한 민감도를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초음파는 78%, 엑스레이는 12% 정도의 민감도였다고 보고한 곳도 있고 또 다른 논문에선 초음파 98%, 엑스레이 40% 정도. 이외에도 스터디 디자인이나 디테일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보고된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초음파가 늑골골절 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몇몇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 흉벽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가 시행한 엑스레이에는 늑골골절이 의심되는 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측 7번, 8번 늑골의 골절 소견이 보였는데요. 늑골 피질의 컨투어 이상과
주변 연부 조직에 변화가 있고 초음파를 보면서 해당 부위를 눌러봤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저명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우측 흉벽 통증으로 온 환자이고 내원 당일 엑스레이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우측 6번에서 9번까지의 늑골 골절 소견이 저명하였습니다. 저에코의 선이 피지를 가로질러서 골피질 연결성을 소실시키거나 계단 모양의 진행 경로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7번 늑골 같은 모양의 경우는 오래된 골절인지 최근의 골절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초음파로 보며 해당 병변 부위에 압박을 시행하였을 때 병변들과 통증이 잘 연관이 되었기에 최근에 생긴 골절로 진단이 용이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7일째에 시행한 엑스레이에서는 처음에 왔을 때 보이지 않던 병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골절 초기에 비해 시기가 지나면서 엑스레이에서 골절 의심 소견들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9번 늑골은 아예 저음형의 선으로 골절 선이 저명하게 잘 보입니다. 6번, 7번 늑골에선 늑골 골절 부위에 가골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모습대로 주변으로 팽창되어 보이는 소견이 보이고 8번 늑골에서는 여전히 엑스레이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자 좌측 흉벽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처음 왔을 때와 2주 후에 통증이 지속되어 왔을 때 시행한 엑스레이에서 모두 늑골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 차에 처음 시행한 초음파에서 좌측 6번 늑골 골절이 보였는데요. 다친 시기에 2주 경과한 상태로 골절 부위 상방으로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있고 해당 부위 압박을 시행하였을 때 통증 유발 저명하였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의 늑골 골절 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이더라도 임상적으로 늑골 골절이 매우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면 늑골 골절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무조건 추가로 초음파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 실제로 늑골 골절이 없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임상 상황에서 얼마나 골절이 의심되는지에 따라 임상의들이 판단해서 초음파 검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늑골 골절이라면 CT를 추가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오해가 있을까 하여 말씀드리자면 민감도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검사는 아닙니다. 진단 정확도는 민감도 외에도 특이도나 유병률도 고려되는 개념이고 이 영상에선 설명되지 않은 더 심층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쉽게 설명드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감도 위주로 얕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늑골 골절이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초음파 검사가 늑골 골절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